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배움입니다. 오늘은 시간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하면은 주식 생각나지 않으세요? 동그라미 안에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는지 표현해 주는 게 포트폴리오인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국민학교 때 그 일일 생활 계획표 방학 때 나눠주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선 그어가면서 이제 시간별로다가 내가 뭘 할 건지 그 계획을 짜던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돈이다가 떠오르죠.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돈이랑 연결지인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경제적으로 돈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돈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시간은 생명, 목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죠, 여러분. 절대 무한한 삶이 아니라 끝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게 언젠지를 모를 뿐이지만 living is time, 사는 것은 죽는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은 목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1초, 1분, 1시간이 내 목숨을 거기다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다가 시간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라는 시간을 생각했을 때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이 주어집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루를 정말 어떻게 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게 중요할까요? 24시간 정말 삶은 유한해, 너무 소중해,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잘 쪼개가지고 잘 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썼냐면 하루를 세 부로 나눴어요. 이게 어떻게 부로 나눴냐면, 첫 번째는 출근하기 전에 일부입니다. 가정주부로서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정말 충실하고, 게다가 출근하기 전에 운동도 해야죠. 건강해야 되니까 운동까지 잘하고 이제 출근을 해요. 기쁜 마음으로 정말 일부를 잘 보냈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정말 오늘 하루를 맥스를 쳐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일을 해야지 하고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지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휴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가사일을 마무리를 하고 잘 수 없어요. 왜냐면 나를 위한, 자신을 위한 자기 개발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때 시간이 부족하죠. 그래서 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잠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많이 자야 한 6시간? 5시간에서 6시간을 잤던 것 같은데, 때로는 더 덜 자기도 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던 중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여러분, 머리가 멍해져요, 여러분. 간간히 졸려서 졸기도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어야 되는 시간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나를 갖다 컨트롤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서, 자칫 잘못하면 성격 더러워져가지고 인간관계 다 망치겠는 그런 정도로 다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 꼭 알아야 되는 거, 내가 만약에 살을 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잠을 줄이면 절대 살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막히고 스트레스가 나온다는 자체가 코르티솔 호르몬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붓기 같은 게 잘 빠지지가 않고, 이 붓기가 유지가 되면은 그대로 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해치게 되죠. 진짜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멘탈 건강 다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잠을 줄이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제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이런 시간을 꽤나 보냈던 것 같고요. 그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건강도 많이 챙기고 영양제 같은 것도 매우 챙겨 먹었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강적으로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이런 생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제가 수강하고 있는 PCM 교육에서는 저희 대표님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여분과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게 있어야 더 나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더 멀리 보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분과 공간은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까? 첫 번째로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잠입니다. 적어도 7시간에서 8시간은 자라고 하는데, 솔직히 8시간까지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7시간은 꼭 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러셨으면 좋겠고요. 이 7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사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는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자 한다면 이 운동 시간은 어떻게든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도 뭐 계단을 탈 수도 있는 거고 엘리베이터 대신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꼭 운동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운동 시간을 잡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구성이 달라지겠죠? 나의 몸의 특성에 따라서 근력을 할지 유산소를 할지 아니면 스트레칭 같은 부분을 가져갈지 아니면 멘탈 관리를 위해서 호흡을 할지 이거는 개인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되 반드시 운동 시간을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식사입니다. 바빠서 정말 한 끼도 못 먹었어 이런 하루를 보내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식사는 반드시 챙기셔야 되고 꼭 세 끼를 먹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하루 2끼 정도를 먹고 있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몸의 컨디션에 따라서는 하루 한 끼를 먹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식사를 하는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누구랑 꼭 밥을 같이 먹어야 행복하고 뭘 먹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저는 매일 거의 같은 걸 먹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식사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먹을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미감이라던가 그리고 내가 먹을 때 느끼는 식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기 위해서 적어도 30분 이상의 식사 시간을 갖고 있고 그때 느끼는 기쁨과 그때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시간을 굉장히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시간은 반드시 제대로 잘 확보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투두 해야 되는 거를 넣기 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투두를 먼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거 시스템인 거죠.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이 하지 말아야 될 거라는 건 뭐냐면 때로는 내가 좋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통해서 나한테 백해무익이고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제거하거나 줄여야 되는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뭘 제거했냐면 예전에는 드라마 몰아보기를 했어요, 여러분. 드라마 몰아보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몰아보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때는 정말 멍청하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끊지 못하니까 밤을 새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음날 스케줄에 영향이 있고 컨디션에 지장이 있죠. 이건 진짜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예능 프로그램, 특히 관찰 예능 이런 걸 저는 되게 멍청하게 많이 봤어요. 남 사는 걸 뭘 들여다보고 또 그 안에서 뭘 배우겠다고 그걸 봤는지 지금 생각하면 좀 답답하긴 한데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을 좀 했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인스타그램을 뭐 나의 하루를 일기처럼 남기는 거야 라는 그런 의도로 했는데 그 이렇게 팔로우하고 그러다 보면은 남의 인생도 쳐다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게 아닌데 이게 남이 하는 거를 보면서 나도 이거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그냥 기록을 하는 건데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이게 뭐 내가 왜 이걸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아예 그걸 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것도 없이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즐겨했지만 지금 절대 안 하는 거 하나는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술 마시는 거를 꽤나 즐겨했고 맥주 마시는 거 좋아해서 일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 받은 날은 이제 맥주도 마시고 치킨도 먹고 과자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주로 언제 이렇게 제가 술을 마셨나 생각을 하면은 스트레스가 많거나 아니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었고 어떨 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바이크를 탔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외여행 같은 거 했을 때는 정말 땀에 막 쩔고 그러면은 그런 힘든 일과를 마치고 맥주를 마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이게 습관적으로 그거를 반복하더라고요. 술을 마시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힘든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는 느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공허라던가 허전하거나 뭔가 흑암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여러분 절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깨닫는 게 어렵긴 하지만 깨닫고 나니까 정말 완전히 빠이빠이 하고서는 그냥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좋아하고 즐겨하고 있기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한테 독이 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시거나 줄여나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먼저 제거를 하면은 한층 가벼워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투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 뭐 투두에는 직장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 굵직굵직한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투두에 집어넣는 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개인 예배 시간을 꼭 집어넣고 있고요. 아침에 눈 뜨면은 제가 이제 복음 관련된 부분을 필사하는 걸 좋아해서 필사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소리내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경책을 읽을 때 다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을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제 마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복음 관련해서 필사를 하고 성경을 읽는 부분은 제 하루에 중간중간에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중에서 제가 많이 하는 활동은 저는 소통을 많이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과의 소통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의 저자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책을 읽는 게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어려운 책들도 있고 읽다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제가 책을 읽는 게 어렵다는 거를 내가 경청이 잘 안 돼서 어렵구나라는 거를 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대화를 할 때 경청하는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도 경청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집중해서 읽으려고 하는데요. 이 책도 읽다 보면 여러분 마치 그 복리의 효과처럼 동일한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여러 권의 책을 접하다 보면은 인생의 끝점에 계신 분들, 정말 위대한 위인들, 그런 대단하신 분들이 쓴 책을 읽다 보면은 그분들은 정말 다른 시대를 살았고 다른 장소에서 살았지만 하는 말이 여러분 공통되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 대표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책을 읽으면은 거기서 확인할 때가 되게 많은데, 이것처럼 대단하게 위대하신 분들은 같은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갔던 부분이 다른 책에서 확인이 되면서 이해가 조금씩 되면서 마치 지식과 정보, 그리고 내가 이해하는 것도 복리처럼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책 읽는 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내가 이걸 반복하고 습관화하다 보면 반드시 나아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간 분배 비율이 내일의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데요. 게다가 내일의 나의 경제와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시간을 잘 못 활용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나의 시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훑어보시면서 내가 추가할 건 없는지, 아니면 빼내야 될 건 없는지, 아니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건 없는지 한번 훑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